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김지영 마틸다입니다. 오랜만에 뵙죠? 몇 주 전부터 이제 우리가 사춘기에는 어떤 증후로 사춘기가 시작되는지 하는 그 현상과 또 특징들을 시작으로 해서 청소년기라는 또 청년기라고 하는 시기가 인생에서 또 어떤 것들에 부딪히게 되고 또 무엇을 덕목으로 쌓아가는 시기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또 그렇게 잘 지내기 위해서 도와줘야 되는 부모와 또 어른으로서 우리는 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이들이 그 청소년기를 지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진행하면서 사춘기 징후가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시기를 이렇게 규정화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성인기가 시작되는 20대 후반까지 아마 이 얘기가 계속 쭉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이제 결국 그걸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청년기, 청소년기라는 것은 이제 자아 정체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립하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서 고민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데 대한 어떤 방향을 정하고 그걸 실천해가고 시도하는 시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그 중에서 이제 자아 정체감이 뭔지 정의를 내렸고 또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그 내용들로 자아 정체감을 구성해야 하는지 고민을 해야 되는지 일부 내용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로 나머지 부분의 내용, 자아 정체감의 내용들과 그 내용들을 좀 심화하는 내용으로 구성해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자아 정체감 두 번째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아 정체감은 뭐 내가 누구인가, 뭐 who am I 이렇게 잘 묻는데 사실은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없어요. 뭐 50, 60이 되어도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나답게 산다는 게 뭔지 또 삶은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또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나다운 삶, 나에게 맞는 삶,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해야 그 삶을 실천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확립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규정화하는 시기가 청소년기에 다 완성이 된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가 되면 몸이 바뀌면서 사고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고차원화되는 그 사고, 성인다운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심으로 내가 누구인가라는 어떤 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구이고 내가 지금까지 알아온 나는 진짜 내가 맞는지 또 이제 어떤 삶을 내가 살고 싶은지 삶은 무엇인지 또 세상은 또 무엇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 많은 세상 속의 역할들 중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또 해야 되는지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내 처신 나의 입장 이런 것들을 알고 싶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위치나 역할, 또 내 내면의 요구, 이런 것들을 알고 싶다라는 고차적인 좀 더 높은 수준의 심화된 자의식을 갖기 시작하게 된다. 깨닫고 싶어 하고 또 그것을 이제 알고자 하는 욕구가 생긴다는 거죠. 이제 그 자아 정체감은 사실상 자아 개념에서 시작되었고 그것들이 이제 뭉쳐져서 자아 정체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자아 정체감을 하기 전에 인간의 발달은 뭐든지 뭐 손목이 돼야 손가락이 되고 이렇게 되듯이 전체에서 부분으로 이렇게 분화가 됩니다. 그것들이 또 모여서 통합이 되죠. 그래서 잡으면서 먹으면서 이렇게 이제 통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는 나는 뭐고 그런데 남이 아는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공통점은 뭐고 내가 되고 싶은 나는 이건데 또 엄마가 바라는 나는 또 다르고 또 거기서 또 일치점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가 원하는 건 또 뭐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이 있으니까 또 나는 또 정말 그 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심리사회적 정체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 주로 이제 엄마나 학교에서 내 주변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어떻게 평가했는가로 구성되어 있는 난 이런 사람이야. 나는 뭐 어디에 재능이 있어. 나 이걸 잘해 못해. 이걸 싫어. 나는 이걸
정말 이렇게 안 좋다고 늘 평가받았어.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돼 있죠.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내가 진짜 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개별적 정체감이라는 건. 그러나 내만 아는 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분화가 되겠죠. 그 중에는 정말 보여주는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자기 개념도 있고, 여기서 이 자기라는 말은 우리가 진아라고 하는데, 내 속 전면에 있는 영성적인 내가 있어요. 내 소명에 급급한 하느님께서 만성해 주신 나만 아는, 내 속만 아는 정체감은 또 무엇인가. 뭐 이렇게 분화되고 이걸로 이제 구성이 되어서 아,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구분하고 통합해 간다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자기 생애에 대해서 시간 개념을 설정을 하면은 여기에 대한 자아정체감이 확립이 된 거고, 아직 잘 모르겠다 이러면 혼돈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아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떤 인간으로 느껴진다. 또 뭘 잘한다고 평가받아왔다. 그렇지만 알고 보니까 잘하는 게 아니었더라. 이렇게 이제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확신이 어느 정도 서 있다면 자아 확신이 되는 거고, 모르겠다 이러면 이제 무력감이 되는 거고, 이렇게 이 네 가지가 이제 되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제 역할을 또 해봐야 내가 이걸 잘하는지 못하는지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이제 알 수가 있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라고 하는 역할 하나만 해오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볼 때, 사실상 청소년기 동안의 아이들이 역할을 많이 시험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역할을 해봄으로써 나오는 결과가, 부모님은 굉장히 완고하셔서 그걸 잘 못한다고 평가를 받아서 나 진짜 못하는 줄 알았는데, 또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니 생각인 거고, 실제적으로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못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씩 이제 역할 시험을 통해서 확신이 바뀌어 나가고 변화되면서 또 이제 굳어지기도 하고 또 좌절이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성취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 얘기를 잠깐 하면은, 어릴 때 친구가 아주 절친들이 너무 소위 말하는 전국 단위로 1, 2등을 하는 아이들과 친구여가지고, 제가 정말 공부를 너무 못하는 아이라는 그런 인식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애들이 내 친구였기 때문에요. 근데 그걸 깨닫게 되는 데서 난 참 머리가 나쁜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나니까 그거는 이제 내가 그런 아이들과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 평가를 받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성취 기대에 대해서 자족하는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재의 수준과 형태가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난 이 어릴 때는 이게 좋았는데 조금 크니까 아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그럼 여자로서 또 뭐 학생으로서의 역할은 이 정도여야 한다고 늘 생각하고 자라왔는데 지내보니까 아니더라. 근데 이런 것에 이제 영향을 주고 막 생각을 하고 변화를 하는데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게 이제 부모의 양육 태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정 분위기, 학교 분위기,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못한다고 되면 그 아이는 주변인이 되거든요. 주목을 받지를 못하게 되는 풍토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내가 참 쓸모가 없구나. 내가 여기에 이제 참여되고 있지 않구나.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이렇게 그 좋은 영향을 주는 그 핵심 인물이 아니구나라는 평가를 계속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다른 역할에서는 굉장히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나쁜 그 어떤 평가를 받아오기 때문에 당연히 자아 정체감 내용을 결정하는 데에서 영향을 당연히 받게 되겠죠. 동시에 이제 엄마가 방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내버려두는 아이, 즉 모성을 받지 못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아무도 내 존재는 무능한 취급을 받았죠. 버려진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의식을 가지니까 무의식이 생기고 또 의지감이 없어지고 무력하고 무감동한 아이가 되겠죠. 피해의식도 많고 왜 내만 없지? 라는 어떤 박탈감도 굉장히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좋은 이 언어 습관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겠죠, 당연히. 그래서 심지어 그런 말을 합니다. 독설에 한번 찍혀 있는 아이들은
뭐 그 독이 퍼져 있는 것을 이렇게 막을 길이 없다. 아이를 완전히 병들게 하려면은 이제 독서를 퍼부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아이들이 사춘기 때 괴로워서 상담받으러 오면 대개 경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부모님의 잔소리가 끊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그 언어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영향을 주겠죠.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내 친구도 영향을 주겠고요. 이제 사춘기가 변화가 되니까 이제 성적인 호기심이 아이들이 생기겠죠.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남자인데 나 어떤 남자가 멋진 거지? 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그걸 얼마나 이루고 있지? 내 뭐 몸은 어떻고, 뭐 내 능력은 어떻고, 내 환경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나는 이런 반대쪽 여성을 좋아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무엇이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머니들 같은 경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하시고 설거지를 깨끗하게 하시는 걸 보았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그게 이제 여자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그런 어떤 그 관념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아주 바쁜 상황에서도 어질러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 일을 제가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결혼 후에도 생겼습니다. 뭐 아이들이. 그 다음에 제가 아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항상 여자친구를 데려오는데 이제 바뀌면 보면은 딱 정말 비슷한 유형의 아이만 데려오면서 마음에 들어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애의 성격에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 매력적인, 자기에게 매력적인 그 여자의 특성이 안 맞아요. 그리고 자기를 이롭게 하는 유형에 끌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가 그런 건지 내 남편만 그런 건지, 그 다음에 좋은 사람하고 또 좋은 남자는 또 이제 대치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양성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사회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지도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면 이제 집단에서 행사되는 역할이에요. 내 미치는 영향력을 지도력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학생으로서는 요 정도 해야 하고, 학생은 무엇이다, 뭐 이런 것들이죠. 후배, 선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선배에게 후배로서 보여야 되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만난 선배가 막 종부리듯이 후배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또 다르게 이제 우리가 부딪히게 되겠죠. 뭐 이렇게 내가 개입해야 되고 물러나야 되고, 엄마로서 있을 때의 모습 그 다음에 뭐 과장으로서의 모습과 이건 당연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식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거다. 근데 나는 우리는 좀 가혹했다. 왜? 우리 아빠의 어떤 양육 태도가 좀 그랬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아이들이 알게 되면서 내 주변인들은 좀 이런 특성이 많구나, 이런 영향이 내가 많아 받았구나,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합세우는 게 결국 자아정체감이라는 것은 자기에 대한 인생의 철학을 세우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인생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종교는 왜 필요하다, 없어도 된다, 뭐 직업은 어떻게 왜 가져야 되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좋은 부모상은 뭐다, 산다는 것은 생은 이런 의미가 있고 죽음은 이걸 의미한다, 뭐 그 다음에 돈은 왜 필요하다, 얼마나 필요하다, 그 다음에 뭐 요 정도까지면은 됐다, 뭐 이런 어떤 성취 기대, 아까 얘기한 그 수준이 사람마다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적어도 이제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요. 나는 여기에 굉장히 예민하더라, 돈에 대해서. 난 뭐 돈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마음이 편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는 사람이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달으면서 인생관이라는 것이 영향을 주고, 또 이제 아까 얘기한 6가지가 모여서 이것을 이제 성립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자아정체감의 내용에 대한 것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 영향을 주는 것들 중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한번 정리를 하면서 신앙 얘기로, 왜 신앙이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로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